안 봤나 우리? 아, 맞아요. 예, 남았어? 어디 갔어? 이거 하나도 어떻게 안 하는 2회차 항목 하고. 그래서 종이지. 좋아, 2회차. 많이 걸려서. 2회차가 근데 이 없지 또. 한 패스레이어 패스? 3회차 봅시다. 3회차에서 화작 좀 보면 민서는 다 맞췄니? 맞추기? 네. 시간은 한 20분 걸렸고. 아니 이렇게 까먹었거든요. 얘는? 그래. 근데 4회차는 시간이 좀 걸렸다는 거 아니야? 네. 그 차이가 어디서 벌어졌는지 한번 좀 고민 한번 해봐. 고민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어, 자, 어디? 아요. 화작에서. 아니 나가서 안 쓰고 가. 헐, 우리가 쓰고 있니까. 뭐냐. 어디 틀렸어? 3회차에서. 화작. 저는 나랑 틀린 것 같긴 한데 37번이 아니, 뭐, 이번 구청에서도 30분 틀렸을 텐데, 뭐. 아니에요. 저 맞췄어요. 30분 맞췄어, 그죠? 네. 다른 걸다 틀렸지. 질문. 그러면 대답을 보고, 그것은 가장 이러한 대답을 뽑아낼 수 있는 질문을 골라내면 되잖아. 그러면 강연자 뭐라면, 재활용을 통해 자원을 절약하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생산과의 친환경 기술을 적용해 탄소 배출량을 대폭 줄여서, 그지? 어. 자, 그래서 이 때문에 재활용 합성 섬유가 친환경 합성 섬유로 분류되는 이유를 물은 것 같아. 왜냐면 플라스틱 재활용을 활용하고 친환경 기술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37번을 뭘 선택했대요? 아, 1번 유해성 측면에서는 어떤 유해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 기존의 합성 섬유와 품질의 차이가 예, 친환경 합성 왜 친환경이냐 합성 섬유인데 이걸 물은 것 같거든. 이런 요소 때문에 배출량도 적고 자원도 절약해서. 볼까? 재활용 합성 섬유가 친환경에 속한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PET가 원료인데도 그렇게 볼 수 있나요? 이해됐니? 결국 플라스틱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데 왜 친환경 합성 섬유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두 가지 자원 절약, 탄소 배출량 줄인다는 것 지점 때문에. 그래서 재활용 합성 섬유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다른 질문 1번 선택하고 그냥 과감하게 나머지 안 받고. 네. 정신이 나갔습니다. 아니 유해 그리고 이것도 봐야 돼. 만약에 유해성 측면에 언급을 했다 칩시다. 근데 요거 확인할 수 있어야 될지도 몰라요. 재활용 합성 섬유와 기존 합성 섬유엔 품질 차이가 없다고 했는지를 또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이거 1번이 왜 그냥 바로 제껴지냐면 유해성 측면에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되니? 왜 되는지? 유해성이라는 것은 얼마나 해로운가 이거에 대한 얘기인데. 자, 그 다음 여기 지나가고 또 44번이요. 이렇게 해서 두 개 틀린 거야? 44. 요거는 자료 활용이 여기서 나온 거고 틀렸으면 몇 퍼센트 했어? 4번이요. 5번 선지까지 내려가긴 했지. 아. 자, 1, 2, 3번은 지웠나 봐, 잘. 자, 구조가 많이 봤던 구조야. 기억 디귿을 활용해 이러한 기대 효과를 학생 공유를 위한 누리집 개설과
그에 따른 기대 효과를 작품에 대한 감상평을 남길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다는 내용을 구체화하는 자료로 이문단에. 이문단에 요 내용은 있어. 해야 돼. 그 다음 기억과 디귿을 통해서 요 내용을 뽑아낼 수 있어야 돼. 일단 요걸 볼까요? 기억과 디귿. 기억. 아, 목 아파. 행복작품 전시를 통해 얻은 것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이런 것들입니다. 디귿, 보고서 작성, 인상적인 관람을 유도하는 전시 방법. 세 가지 중에 여기네요. 이게 바로 인상적인 관람을 유도하는 방법. 어? 감상평 작성의 공의를 위한 누리집에서 감상평. 4번 좀 이상하다. 그치? 감상평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그것을 누리적으로 개선해서 이것들을 해. 그러면 인상적인 관람을 유도할 수 있어. 그럼 그러한 관람, 이런 전시회, 관람을 통해서 얻는 것, 얘네들인데, 이 자료를 누리집 개설은 디귿 가지고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이런 걸 하면 그에 따른 기대 효과가 설문조사를 통해 이런 것들을 얻었다고 하니까, 아, 이거 문제 좀 이상하다. 조금. 그런데 이 단락의 이 부분을 잠깐 읽어보죠. 참고로 말해준다. 관람자들의 작품에 대한 감상평을 남길 수 있는 참고를 마련해서 한다. 아, 여기 봐봐. 이렇게 하면 작품과 관람자가 다른 관람자가 간 예술 작품을 매개로 한 소통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 나왔잖아. 요 자료가 그래서 요것만 보고 자료만 보고서는 요걸 뽑아내기가 좀 어려운데 기대 효과를 이달나게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5번 선지 니은디귿을 활용하여 체험형 전시 공간 조성의 사례와 기대 효과를 중앙 현관의 여러 학생이 공동으로 작업한 대형 작품 전시한다는 내용을 구체화하는. 그러면 여러 학생이 공동으로 작업한 대형 작품은 체험형 전시 공간인 거냐 에 문제가 있는 거지. 어쨌든 니은과 디귿을 봤을 때 이런 내용을 뽑아낼 수 있는 거지. 사례 이거 있고 기대 효과 볼까요? 니은 디귿에는 요게 있습니다. 그쵸? 전시 직접 만져보고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전시물을 활용해서 흥미를 유발한다. 니은 사례로는 이런 것도 있고 중앙을 직접 만져보고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전시물 오감 갤러리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여기까지 뽑아내는 거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 기대 효과는 여기 나오고 큰 3단락에 중앙현관에 여러 학생이 공동으로 작업한 대형 작품을 전시해야 된다. 어디 있어? 3단락에. 네, 네. 중앙현관에는 전시하고
전시하면 전시했으면 좋겠다. 교내 틈새 공간을 활용해 전시를 상시화하면 이 3단락은 전시회가 끝난 후에는 저 작품들을 회수하거나 폐기하는 대신 학교 곳곳에 1년간 전시하면 좋겠다는 것으로서 여기 중앙현관에는 대형 작품을 전시하고 뭐 이런 평면 작품 어떤 그 장소마다 그곳에 걸맞은 크기의 혹은 그러한 곳에 어울리는 작품을 전시한다는 건데 이 여러 학생이 공동으로 작업한 대형 작품이 과연 여기에 나오는 학생들이 직접 만져보고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전시 공간이라는 데가 없어.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게 틀린 거야. 그러면 전시 공간 다시 뭐라고? 어, 거기 그냥 초보에 빠지는 초고에 없다가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여기 니은 자리에는 어, 학생들이 직접 만져보고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전시 공간으로서의 오감 갤러리가 그지? 사례로 나왔어. 여기까지 됐지? 그리고 체험형 전시 공간을 전시했을 때 관람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어. 이것도 나왔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얘기는 할 수 있어. 어디야? 여기까지는 얘기할 수도 있어. 그런데 중앙현관의 여러 학생이 공동으로 작업한 대형 작품이 과연 체험형 전시 공간의 작품에 해당되는 거네, 문제야. 자, 직접 봐봐. 그 해당 작품을 직접 만져보고 참여해야 돼. 그런데 글 속에 나와 있는 중앙현관에 학생들이 공동으로 작업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대형 작품을 그냥 전시만 하는 거야. 체험 전시가 아니라고. 그 전시된 작품은 체험하면서 그 작품을 감상하는 작품이 아니야. 이 봐봐. 그 다음 거 봐봐. 회화, 사진 등의 평면 작품도 전시하지. 이거는 전시만 하는 거지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는 왜 식당벽이에요? 규모가 작으니까. 얘는 왜 중앙현관이에요? 대형 작품이니까. 이해됐니? 무슨 얘기인지? 네, 그렇게 말해주시면 5번에 다 일일이 들어있긴 한데 이 선지가 제대로 맞으려면 얘는 이것을 설치하는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구체화하는 자료로 예를 언급한다는데 그러려면 대형 작품이 체험형 전시 공간 조성의 사례로서 제시돼야 되는 거죠. 근데 체험형 전시 공간이야. 자, 문학에서 앞에 18번부터 해서 독서 이론은 맞췄죠? 네. 설홍전에서는 질문 있어? 없죠? 설홍전은 다 맞췄어? 오케이. 뒤에 거 요래서 여기는 시간이 좀 더 걸렸을지도 몰라 문학이. 왜냐면 수필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시나리오가 하나 더 들어있잖아. 그러면 시간이 걸리는 거야. 여기 25분 이내에 풀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 22번부터 해서 26번 중에 질문 없다는 건 잘 맞췄나 보네. 25번 같은 문제가 대본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이지. 뭐냐면 이걸 실제 공연하거나 카메라로 찍어서 영화화할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본문 읽을 때 어떻게 읽어라?
영화나 무대 위의 장면을 떠올리면서 누가 등장하고 누가 나갔는지도 유심히 보면서 음향 효과는 뭐고 무대 배경, 설치는 뭘 설치해서 배경을 나타내는지 이런 것들도 생각하면서 읽어주면 좀 더 푸는 게 빠를 거다. 그 다음 거 갈까요? 고전 시각 27번에서 30번 중에 질문이요. 27번. 자, 이게 표현상의 특징이 있고, 그죠? 표현상의 특징도 중요한데 뒤에 거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27번 들어가기 전에 이거잖아요. 가. 스스로 경계 주시는 뜻을 제목에서 드러낸 뜻. 성현의 가르침을 따르는 수양이야말로 세상을 안정시키는 길이라는 성략적 인연. 자, 부분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겠습니다. 부정적 세태를 비판하더라도 대비적 상황이 대비됐는지 이런 거 따지는 거예요. A부터 보죠. 해석을 하나씩 할 수밖에 없어. A. 해석이 안 됐을 수도 있겠네. 명경, 거울. 네, T, 먼지가 끼면 돈을 주고도 닦을 줄, 닦아야 되는 것을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다 알지만 거울은 닦아야 된다는 거, 돈을 주고서라도 아는데 돈 주지도 않고 돈 없이 닦을 수 있는 명덕, 밝은 덕을 닦을 줄 모른다. 이거 뭐예요? 이거는 알아요. 얘는 몰라요. 대비적인 상황이죠. 사람들이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거울 지저분하면 닦을 줄 아는데 마음 지저분하면 왜 닦을 줄 모르냐 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대조적인 상황 맞죠? B. B는 뭐라고 돼 있니? 영탄적 표현으로 현재 사회에 대한 안타까움. 영탄도 들어있어야 돼. B. 뭐뭐했도다. 뭐뭐했구나. 아, 어, 2번 선지까지 보고 답착하고 지나간 거야? 아니요, 1번 했는데 잘 안 돼서 2번으로 넘어갔다가 여기 영탄적 표현이 안 나온 것 같은 거예요. 지켜놓고 3번, 4번 지금 이거 무슨 문제 푸는 거야? 적절하지 않은 거 푸는 거야. 그지? 1번은 적절하다고 판단했고, 아니 그냥 건너뛰었어요. 판단이 안 돼서. 근데 2번은, 그건 영탄적 표현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럼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답은 2번이네. 네, 너는 선택한 게. 이수영은 2번 선택했어? 3, 4, 5는 안 봤어? 봤어요. 봤는데? 잠깐만. 해석이 조금 어려워도 잠깐 봅시다. B. 산에 긴 소나무를 잘라서 제세주를 만들어내서 세상을 구할 개를 만들어서 길을 잃어버린 행인을 다 건네주려고 했는데 내가. 그러니까 길 잃은 행인은 뭐겠어? 단지 길을 잃은 게 아니라 덕을 닦을 줄 모르고 외면하고 부도덕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이걸 만들어서라도 해주려 했는데 사공도 변변치 못해서 여기 사공은 누구겠어? 결국 나겠지. 내가 변변한 실력이 없어서 강가에 버렸도다. 뭐를? 그 배를. 지금 나는 현재 상황. 내가 그러면 제대로 이렇게 사람들의 부도덕한 이런 삶을 애도 가르치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는 거야. 내 실력이 부족해서. 이거는 남을 비판하는 건 아니야. C. 의미가 유사한 부사를 활용해서
자신의 상태가 매우 심한 상태다. D, B, C. 이토록 그토록 우월하다는 무슨 뜻이냐면 어리석다. 세상 물정 모른다. 어떻게 생겨먹은 몸이 이토록 어리석은가 스스로를 반성하는 거예요. 어리석기도 어리석구나. 그토록 어리석구나. 그래서 이것도 적절하나? 너무 어리석어. 자, D는 유사한 문장구조 반복해. 세월의 흐름에 대한 무상감, 인생 무상을 언급했느냐? 문장구조 유사한 건 맞나요? 그렇네요. 그런데 이거 해석이 되나 모르겠다. 어리석기도 어리석구나. 그토록 스스로 되게 어리석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 왜? 봄산의 꽃을 보고 집에 돌아올 줄 어찌 알겠으며. 집에 돌아올 줄도 모르고. 여름 정자에 잠이 들어 꿈꾸는데 꿈 깰 줄 또 어찌 알고. 알지 못한다는 얘기야. 가을 하늘에 달을 맞이하면서 그게 너무 즐거워서 밤이 드는 줄도 모르고. 겨울에 눈 내린 풍경에 시를 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서 추운 것도 몰라. 그래서 나는 뭐야? 어리석다. 이거 뭐야? 이게 어리석다라고 스스로 평가했지만 되게 자연을 즐기는 자세인 거죠. 완전 자연에 몰입해서 그 흥겨움을 느끼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돌아갈 줄도 모르고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무상감이 아니고요. 비록 여기는 어리석다고 얘기했지만 이 부분만큼은 나름 자연의 흥겨움을 느끼며 만족하는 삶으로서 제시된 겁니다. 이해됐어요, 교수님지? 그래서 답은 어쩔 수 없네. 4번. 얘가 아닙니다. 와, 감기가 너무 조금씩. 아니, 또 이것만 틀렸어? 또 너무 아깝다. 나 같았으면 이렇게 판단했을 것 같아. 이거는 비슷하게 해석됐어. 내가 얘기한 것처럼. 해석은 됐는데, 그러면 안타까운 거 맞잖아. 영탄적이면, 뭐 감탄사 있어야 돼. 뭐구나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잖아. 근데 옛날 말이니까. 저거를 영탄이라고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을 물음표 던져놓고 밑으로 내려갔을 것 같아. 아쉽게. 또 뒤에 있어요? 카페시에서? 이렇게 질문이 없고 맞힌 거 있으면 몇 개 틀렸어? 33번. 다의 시어 이렇게 따옴표 친 거 있잖아. 있으면 따옴표가 들어가 있는 문장 전체를 꼭 읽어주기. 다 몰라도 과소평가인지 몰라도 화자의 후회인지 이런 거 따지는 거야. 내가 후회하는 말이랑 같이 있어? 후회하는 내용이야? 한낮은? 한낮 어딨니? 가지들은 한낮 비바람 속에 출렁거렸어. 뭐 얘기하는 거예요? 참 어렵지만 과목은 뭡니까? 과일나무입니다. 과물은 뭐예요? 과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요 문구가 반복되고 있죠. 대단히 놀란 겁니다. 과일나무에 과일이 이거 있는 게. 왜 놀래? 너무나 영양가 없는 질 나쁜 황토에 뿌리를 받고 가지들은 바람 속에서 출렁거리는 이런 혹독한 환경 속에서 자랐지만 결국은 가을을 골라서 그가 혼자서만 황홀한 빛깔과 무게의 은총을 이해됐니? 그런 예찬이에요. 과일나무를. 그걸 보고 나는 뭐해? 시를 쓰고자 하는 마음을 상실한 채 지내고 한 해를 지나가는 이때
시력을 회복한다는 건 뭐예요? 다시 시를 쓸 마음을 각성하는 거죠. 이 작품입니다. 이게 보기 박스에 없네. 설명이. 그래서 후에 없어요. 틀렸으면 못 선택했어? 5번? 5번까지 내려왔네. 폴로는 과목의 hin겨 모습이 아니야. 감당하지 못하는 도 아니고. 황홀하는 끝났네. 저는 3번이랑 5번 남겨놓고서 기적은 이 과목의 기적 앞에 뭐예요? 나가 아니라. 기적은 나의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눈앞에 보면 과일 나오면 과일이 맺힌 상황을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나? 그러면 자, 4회차 넘어가 볼까? 훌륭해. 문제를 다 잘 풀어오고 열심히 하자. 몇 분 걸렸다고? 너는 아, 내가 감기는 웬만해서는 잘 안 걸리는데 미리미리 안 걸렸어. 근데 이번에 전조 증상도 없이 일어났는데 걸려버렸어. 자고 일어났는데. 자, 어디? 하자에서 틀린 거. 3번 민서는 시간을 줄여야 돼. 시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지? 한번 꼭좀 고민해보고. 몇 번? 자, 일일이 확인하면 되는 거죠.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너는 몇 번 선택해서 틀렸으면? 첫 협상이 진행될 날짜 참석자를 밝히고 진행되립니다. 협상 전에 양측에 전달되는 정보를 제시해야 되겠군. 지금 보면 시정 소식지에 대한 글이고요. 시정 소식지 4호로에는 꿈자람 어린이 공원 용도 변경을 위한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월 1일 날 발행했는데 10일에서 14일 사이에 접속해서 의견을 수렴을 실시해요. 참여하는 거고. 다리야. 그다음 이에 시에서는 21일에 협상의 자리를 가질 예정이래. 그리고 이 협상은 이것으로 협상에 앞서 두 대국의 의견 수렴 결과가 전달될 거고 이번 협상에 참여하지 못하게 요게 후속 협상, 2차 협상. 그래서 1차와 2차로 이렇게 나뉘는 거지. 요게 1차 협상, 그리고 협상 전에 의견 수렴 결과 전달. 어쩔. 4번을 선택한 이유는 도대체 뭘까? 뭐가 걸리적거렸을까? 날짜 안 봤지. 요거 날짜 봤어? 네. 그래서 어, 참석자, 날짜와 참석자 두 여기 어떻게 그럼 4번 선지에서 멈췄나 보네. 헐, 5번까지 안 가고 막 내려갔어도 4번이 이미 내 마음속에 내 사람으로 여겨졌으니 후속 협상이 개최된 그럼 찾아가면 되잖아. 상황 언급하고 후속 협상까지 결렬될 수도 야 다음 5번이요. 이거 틀리면 안 되지. 너무 아까워. 또
됐어? 하나 틀렸나? 네. 좋아. 문학 가봐. 독서 일어는 괜찮아? 독서는 몇 분 걸렸어? 너는? 5분? 아, 시간이 좀 더 단축돼야 되는데. 네? 시간이 좀 더 단축돼야 돼. 저기더라고. 화작 하면서. 자, 18번부터 21번. 춘향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물론 아닌 곳에 익숙하지 않은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읽어야 되기도 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틀린 거 있어? 에? 어려웠다고? 자, 기억. 줄거리는 봤을 거고. 기억. 기억 어딨냐? 이러고 있네. 지금 어떤 거냐면, 옥에 갇힌 춘향은 한스럽게 죽은 역사 속의 여인들을 만나는 꿈을 꾸는데, 춘향아, 너가 나를 모를 거다. 나는 척부인이다 하면서 꿈에서 나타나 한스럽게 죽은 역사적인 여인 나타나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랬더니 이번엔 상군부인이라는 인물이 이것은 인간생과 다르니 오래 머물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해서 급히 가라고 했더니 깨달은 이는 여기서 깨어나냐. 자, 깜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꿈에서 깬 장면이고요. 그랬더니 시간대가 이래. 땀은 흥건하지만 정신은 그래도 상쾌해. 오경 아주 깊은 밤, 새벽을 아니 뭐라 그럴까? 새벽 거의 가까운 시간. 하늘에 뜬 기러기가 화평하는 뭐야? 음, 평화로운, 평안한 소리로. 그런데 문제는 짝을 불러 울면서 가니 이때 우는 게 짝이 없기 때문에 외로워서 그리워서 우는 소리일 수도 있어. 그래서 화평하니 어쩌면 어울리지는 않아. 그래서 무시해 살짝. 뭐냐 기러기야 소중랑 북태상의 편지를 전한 기러기더냐 네가. 이거는 고사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슬픔을 못 이겨 울고 가는 기러기냐. 자, 그래서 너는 소식을 전해주려고 하는 기러기냐, 그냥 슬퍼서 우는 기러기냐. 내 하는 말 들어다가 우리 임께 전해줘라. 하고 말을 마치고 바라보니 기러기는 간되었고 아득한 구름 속에 별과 달이 밝았으니 무료하기 그지없어 실망스럽게 그지없어서 무료는 원래 재미없다는 뜻이에요. 통곡하여 슬피 울 때 그럭저럭 날이 새니 달이 지고 해 떠온다. 이렇게 요 장면입니다. 기억이 들어있는 장면. 기억에만 집중해 볼까요? 과거의 승유도 아니죠? 한을 심화하고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불안감을 완화한다? 불안감과 관련된 언급은 없어요. 춘향이 처한 상황을 이도령이 알게 되는 매개체 아니죠. 자, 기억 아니고, 얘 아니고, 얘 아니고. 불안감과 상관없습니다, 지금. 임에 대한 그림만 있죠. 한은 슬픔이죠. 아까 기억. 내 말을 좀 들어서 전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사라지잖아요. 통곡하고 슬피 울죠. 결국은 심화시키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게 답 3번 그냥. 기억만 가지고도. 리얼은 안 같지만. 그러니까 그럴듯해 보여도 아니야.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그 다음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거 갈래복합, 수필, 고전시가. 26번까지 중에 질문?
됐어? 여기 질문 없어? 다 맞췄나 봐. 넘어가 볼게. 마당 깊은 집 27번부터 30번까지. 28이랑 30? 어. 일단 4번에 걸렸어? 그럼 순차적으로 읽어 나가긴 했을 거 아니야? 선지를? 어? 아니야? 그럼 거꾸로 올라왔어? 5번 선지부터? 자, 5번 선지부터 봐. 성인인 서술자의 어린이. 자, 이 작품은 보기 박스를 보시면 주인공이 어린 시절 경험을 서술한다는 건 과거의 성인의 작품인데 두 가지입니다. 어린 주인공, 어린 나의 시선으로 사건을 서술하기도 하고 성인이 된 나의 시선으로 사건을 서술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런 특징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성인이 되고서부터는 현장성은 약해지지만 사건은 종합적으로 다루고 현재 시점에서 그 의미를 해석해주고 전달해줄 수 있다. 5번 선택했어, 다? 그러면 성인의 서술자의 관점에서 등장인물의 내면을 서술한 걸 판단하는 독자라는 가정했으니까 그냥 받아들여. 이렇게 했다 쳐. 성인인 나가 성인인 나의 관점에서 등장인물의 속마음을 서술했던 거라고 본다면 나에게 그동안 숨기고 있던 사실을 털어놓을 당시의 어머니의 심중을 추리한 내용으로 이해하겠군. 어른인 현재 내가. 어머니는 그런 뜻에서 내게 아버지를 두고 어릴 적 입에 담았던 비행기 공습이 아닌 행방불명 사실을 밝혔을 터였다. 그런 의도에서. 그런 뜻은. 시주얼 중요한 이게 뭐냐면 엄마는 왜 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행방불명 사실을 밝혔을까? 그렇게 말한 의도를 추리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린 나가 이렇게 해석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어리기 때문에. 근데 어른인 나의 입장이라고 본다면 이것이 추측이긴 해도 엄마는 왜 아버지에 대한 행방에 대해서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을까? 라는 의도를 성인이 된 나가 추측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선지 자체에서 이미 설정을 해줬어. 야, 어른인 나가 추정하는 것으로 읽어.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는 크게 무리될 게 없어 보여. 아, 미안해. 뭐가. 이게 언제 한 말이냐면 결혼 날짜를 받아뒀을 무렵 아버지의 마지막 전쟁 행적을 내가 더 어렸을 땐 비행기 공습으로 행방불명됐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게 아니라 내가 가정을 갖게 된 그 무렵만 해도 전쟁으로부터 세월은 물처럼 흘러 아버지가 살아서 식구 앞에 나타난 희망은 포기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뜻에서 엄마는 나에게 공습이 아니라 그냥 행방불명 사실을
여기 밝힌 얘기. 사상관계 이런 것 때문에 그 일을 응? 보지사 않았다. 만약 전쟁이 나고 아사판에 남정네가 목숨을 부잘락하면 무슨 일이든 못하겠노. 피난 가지 말라 해놓고 고관들 먼저 한강은 너무 피난 갔다며 이 박사를 욕할 때까지 그렇지 않았던 것은 같은데 7월 중순부터 집에 오는 게 뜸해져서 내가 이상하게 생각했지. 전쟁통에 웬 쌀이라고 물어도 대답을 안. 그리고 옆에 내가 꼬치꼬치 묻기도 좀 그래서 묻지 않았었는데 결국은 비행기 공습으로 어떻게 행방불명 된 게 아니라 행방불명 사실 월북이나 뭐 이런 것들 해서 봐봐. 나는 국군이 서울 협곡물에 직권을 아버지가 비행기 공습을 돌았단 말을 결혼할 때까지 진실을 믿었어. 어릴 때 들었던 얘기를. 그런데 결혼할 때 됐더니 어머니 이 말을 하고 비행기 공습 때문에 아닌 걸 밝혔어. 그 이유는 포기하고 살라고 얘기하려고. 근데 이게 내려주면 이게 뭐냐면 엄마가 무슨 의도로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엄마가 의도를 밝히진 않았어. 그럼 그 의도가 무엇 때문인지는 뭐 해야 돼? 나가 추측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지. 이거 봐, 이거 다 추측이잖아. 누구의 의도? 엄마가 가졌던 의도. 이 말을 한 의도. 그 의도는 내면에 속하는 거 아니야. 됐어? 자, 근데 4번 선지, 리을. 성인의 관점에서 주인공의 내면을 서술한 것으로 판단한다면 아버지의 행방을 알려고 하지 않았던 어린 나에 대한 자기 반성적 태도. 아, 나는 근데 왜 굳이 더 제대로 아버지의 행방을 알려 하지 않았나 하고 어린 시절의 나를 반성하는 태도를 드러낸 것이냐? 리을. 어머니는 이렇게 돌아올 때 대답할 신신당부했어. 왜? 아빠가 사상에 빠져가지고 월북했거나 하면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비행기 공습으로 그렇게 됐다고 난 믿었어. 그런데 리을, 그 뒤, 결혼할 때까지 그렇게 하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아버지가 정말로 그렇게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납치, 아니면 월북을 해버렸는지, 혹은 비명했는지 확실히 모르지만, 어쨌든 전쟁통에 행방불명되었다고 여기면 나는 그냥 살아왔을 뿐이야. 그럼 반성하는 건 아니지. 내 내면을 그렇게 본 거지. 외면하고 산 거야.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근데 하필 결혼할 날짜를 두고 받아두고 봤을 때 엄마가 사실대로 얘기해 준 건 맞지. 그래서 그 이후부터 비행기 공습으로 돌아 죽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전쟁통에 행방불명 됐다. 뭔 어떤 상황으로 아빠가 사라졌던 그런 정도로 여기면서 지내왔다 정도지 자기 반성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어린 시절. 나는 왜 아버지의 행방불명에 대한 사실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반성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조금 아쉬워. 리을이 헷갈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나는 잘 들지 않지만 헷갈린다 하더라도 4번이 좀 아니지. 아버지 행방을 알려 하지 않았다. 이건 아니라 엄마의 뜻대로 그냥 지냈던 거야. 왜? 그 위에 말하면 위에 큰일 나니까. 공습이라고 얘기하라고 얘기했고. 어린 나는 그렇게 듣고 계속 그렇게만 생각해 왔던 거지. 말잘들은 제밖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시대가 또 그러니까 더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뭐 이런 것들. 또 질문? 30번 문제 좀 아쉽다. 잘못 봤어? 잘못 봐서 틀린 건뭐 됐고. 31번에 34번? 33번이야. 시가 어려웠어? 좋아. 32번, 34번? 3번이 34번은 잘 맞췄네. 그럼 34번 됐고, 32번 볼까요? A부터 E.
자, 뒤는 무조건 맞습니다. 시험 문제는 이렇게 되면. 계절적 표현과 과거 행적 제시됐는지. 이거는 쉽게 틀렸으면 누가 틀렸어? 32번은? 저요. 둘 다 틀렸어? 이거는 잘 제껴졌을 거 아니야. 2번도 잘 제껴졌어? 너는? 그건 뭐야? 하고 싶은 대로 봤어. 아, 결국 답. 자, 1번은 설명 안 해도 되겠지? 2번 선지. 혹독한 환경에 괴로워하는 대상들과 대비되는 나의 당당한 태도. 그런데 문제를 잘 보면 가는 자연물을 나로 삼아 의인화됐네. 실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삶을 추구하는 의지적 존재. 이때 자연물 나는 그런 거야. 의지적인 존재. 실현에 단순히 괴로워만 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야. 이해됐니? 그러면 2번 선지 물론 읽긴 읽어야 되거든. 이때 나는 그런 자연물이거든. 근데 능동적 삶을 추구하는 의지적 존재야. 혹독한 환경에 괴로워하는과 대비될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아. 물론 삑 올라가서 읽을 거야. 읽어서 확인한다고 쳐. 그래서 2번도 지워졌지. 지워졌어. 3번 C는 자, 그럼 볼게. 삐삐삐삐삐삐삐. 아, 콧물. 상가들이 늙은 풍경에서 앙상한 계절, 자, 가을이라는 계절인 것 같아. 그것을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근심할 때 나는 흙을 뚫고 들어왔다. 파고 들어왔다. 땅속으로 들어왔다. 얘네를 피해서. 도피적인 태도일 수도 있어. 얘는 걱정. 자, 멀어진 태양은 아직 검어쩍쩍한 의혹의 길을 더듬고 의심의 길을 더듬고 지금은 태풍이 미쳐 날뛰어 얼어빠진 혼백들이 지온을 불러. 지온은 뭐래? 땅의 온도를 불러. 곡성, 통곡하는 소리가 높다. 그러나 나는 내 자신의 체온에 실망한 적이 없다. 자, 그러면 얼어빠진 혼백들이 곡성이 높은. 괜찮아? 비상시험지 네 번째. 이것 그러면 그런 하락이 나오잖아. 나는 땅 속에 들어와 있고 온갖 어딘가의 접촉에서도 생명은 빛과 자, B를 잘 보면 나는 내 체온에 실망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그래서 나는 울어요, 안 울어요? 곡성? 안 울어요. 그런데 얼어빠진 혼백들은 곡성이 높습니다. 너무나 추워서. 그래서 서로 자신의 체온에 대해 반응하는 태도가 다르다. 이렇게 봐도 되고. 근데 당당하니 안 잡혀? 당당하는 그러면 물음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안 난다고. 그런 거지. 그럼 안 움직여지나요?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음, 음, 그런 존재들이니까 우는 거지. 그 혼백들이. 그래서 우는 거고. 근데 이 당당함이 안 그 당당함을 못 뽑아낼 수도 있어. 그런데 지금 가에서는 이런 존재거든. 실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삶을 추구하는 의지적 존재의 내면을 드러내는 시라고 했을 때 그 실현에 이 시에서 산과 들은 계절을 씨름하고 나는 내가 알아서 적극적으로 땅속으로 들어와 버린 거야.
물론 이걸 피해서 들어온 거긴 하겠지만. 그리고 태양은 의심을 하고 혼백들은 곡성, 울음이 높아. 그에 대해 나는 그러나라 연결을 했잖아. 그렇지 않은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이런 나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다 뭐의 행동이다? 피했다기 때문에 도피적인 태도일 수 있겠지만 얘가 능동적으로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 행동인 거라고 볼 수도 있지. 보기 박스 때문에. 그런 의지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행동했다고 인식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다음 이 당당함 때문에 이걸 선택했는 거구나. 자, 그래서 이게 애매했으면 이거는 물음표를 던지면 좀 더 좋았고 C는 부정적 상황을 견디며 다가오는 미래 견디며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하는 나의 노력. 나의 생각은 너그럽고 갖은 학대를 취하면 나는 날카로운 무기를 장만하리라. 장만하겠다. 풀풀의 물색으로 평화의 의장도 꾸민다. 제목이 겨울잠 자는 곤충이 부르는 노래야. 시만 보고서는 미래를 대비한다라는 게 잘 안 잡힐 수 있어. 이해됐니? 지금 3번 선지에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한다. 라고 할 때 부정적 상황을 견디는 것까지는 괜찮거든? 온갖 어둠과 땅속에 들어갔으니까 어둠과 접촉에도 생명을 가진 나는 빛과 함께 사색에 너그럽고 나는 체험했지만 날카로운 무기를 장만할 거고 평화의 의정도 꾸밀 거야. 현재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야. 갖추는 거야. 지금 꾸미고 장만하고. 그런데 미래 상황이 어디? 여기에 나와 있어. 여기를 읽어야 이 꾸미는 평화의 의장과 장만하는 날카로운 무기가 무엇을 위한 건지를 알 수 있다. 서현이는 몇 번 선택했어? 그래서 이 아마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하느냐 아니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 내가 얘기했지만 지금 A, B, C만 나왔는데 그럴 때 묶인 부분만 제발 보지 마. 여기는 너무 굵직하게 다 묶여 있어가지고 위아래를 볼 여지가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미래의 상황인지 아닌지는 C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이게 가끔가다 이렇게 아니 C만 묶어서 출제자가 냈으니 C에만 집중해서 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C 전부를 다 알고 있는 출제자가 내는 거야. C를 언급하면서도 아닌 부분, C가 아닌 부분의 내용을 일부 언급하면서 얘기할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뭘 봐야 돼? 다른 것도 좀 봐줘야 돼. 얼음이 풀린 언제겠어요? 겨울이겠죠. 이제 봄이겠죠. 봄. 봄이 풀리고 버드나무 휘늘어지고 어린 종달새가 파란 항공을 시험할 때 날아다니는 걸 시험할 때면 나는 봄볕 짜릿한 뚜렷한 땅 위에 드디어 나서리라. 미래 상황 상정하면서 지금 봐봐 할 때면이잖아. 아직 아닌 거야. 동면하고 있어. 겨울잠 자면서 곤충은 이때 나설 거야. 뭐 할 거야? 하리라. 그래서 죽은 듯 눈 감은 명상 언제? 동면하는 상태. 그래서 나의 동면은 위대한 약동. 봄이 되면 힘차게 뛰면서 움직일 활동을 위한 그런 거잖아. 왜 그거지? 그거 뭐지? 쭈그렸다가 그 김성모인가 만화가? 에휴. 아, 튀김은 왜 나와? 잠깐. 이미지 있지 않나?
있을걸? 없어. 이거다. 이건 것 같아. 이거. 이런 거 못 들어봤어? 잠깐. 봐봐. 아, 이거 잠깐만. 영상 녹화 스톱해야지. 앞에 저기 한 거는 내가